직장 생활은 세 부류인 것 같아요. 회사는 보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편하게 다니면서 자기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하고. 이 세 부류, 대충 세 부류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부류는 회사에서 진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한 10년 정도, 10년이 뭐야, 한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꺾여요. 이제 사회생활 알고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꺾이고, 이제 꺾이는 게 현실이 보이는 현실을 건가요? 보이고 자기도 회사 생활 하면서,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대표이사의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2, 3년 다니고 직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게, 최소한 10년 단위란 게, 10년이란 게 어떻게, 왜 10년을 얘기했냐면, 10년이면 국가도 위기를 했다가 일어섰다. IMF 97년, 98년 IMF 있다가 2008년도에 경제위기 왔다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모셨던 사람이 잘리기도 하고, 내가 모셨던 사람이 임원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던 선배님이 갑자기 회사를 잘리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한 텀이 10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한 텀을 다 돌아보면은, 그러면 한 보통 10년이면 대표이사가 한 두 번에 세 번 정도 바뀌죠. 보통 2, 3년, 4, 5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상사가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미묘하게 뭐가 많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과장이나 부장쯤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를 다닐수록 이직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눈치를 많이 봐.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도 있어. 가끔 가다 연락해서, 야, 6시 땡치면 나와. 이런 애들인데, 6시 땡치고 못 나간다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가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사실. 눈치를 계속 보는 거야. 그걸 직장 오래 다닐수록 더 그래. 왜냐면 내가 선택할 선택지가 너무 계속 좁아지고 있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에 들어올 친구들은 다 스펙이 좋아요. 대부분 요즘에 같은 경우는 보통 외고나 과고 나온 친구들 대부분 들어오고, 학교도 대부분 외국에서 나오거나 보통은 스카이에 좋은과 나온 친구들이 문과생들 중에서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친구들 처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다른 회사 가거나 공부를 다시 하거나 학교를 가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근데 그 시기가 한 텀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 회사를 옮긴다? 다 비슷한 회사야. 내가 이 회사 다니나 저 회사 다니나 크게 달라진다고. 저 회사 가면은 꿀 빠는 건 아니고 토찐개찐이니까. 토칭개치니까 알니까 안 옮기게 돼. 그러면 그 안에서 갇혔을 때 석회석처럼 이렇게 석회석처럼 이렇게 우리 공룡 화석처럼 되는 거지. 거기서 고인물이 되는 고인물이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질문인데, 회사가 누구예요? 회사가 뭐예요? 우리 황 작가님, 회사가 뭐라 생각해요? 아니 진짜, 근데 나 입사할 때부터도 사실 이거부터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생각인데, 난 입사할 때 세 가지 정리해야 되는 생각. 첫 번째, 회사가 무엇이냐. 두 번째, 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회사를 입사가 확정되면은 최소한 진짜 이거를 심리에서 고민해야 돼. 회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들어가면서 고민해야 되고, 들어가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승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다니다 나갈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다닐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고, 어느 시기에서는. 세 번째, 회사 나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를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근데 회사가 뭐예요? 우리 황 작가님 생각에? 그래서 되게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유튜브 사실 보면서 답답했던 게, 원초적인 질문에 지금 하나도 대답하지 않아서. 회사 들어가는 건 좋아. 회사가 뭔데? 회사가 뭐예요? 아니, 회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다 못해. 회사 그 법인이죠. 법적으로 법인이지. 상법상 법인이고, 회사원은 뭐죠? 회사원은 상법상 주주가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원이에요. 법상으로. 근데 우리가 말하는 회사원은 뭐고, 회사는 뭘까? 회사라는 건 실체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회사야?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회사야? 그럼 그 사람 그만두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회사는 제 생각인데 본인이 회사인 거야. 저는 그게 주인의식이 약간 다른 말인데, 회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사람이 왜 회사에서 왜 안 잘라 이러는데, 그럼 그 사람을 자르는 주체는 누구야? 대표이사야? 대표이사가 대기업 대표이사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만 명인데도 있는데 자기 직계 회사로만 아니 그런 데서 직원 누군지 어떻게 알아? 대표이사가 만약에 회사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회사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회사가 일을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잘라? 그러니까 회사가 뭐냐부터 시작하는데 회사는 결과적으로 직장인을 봤을 때 내 스스로 회사고 그러니까 사실 나 직장인 그런 생각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 그 남의 가서 우리가 보통 직장인 하면은 남의 돈 받아먹고 돈 그러니까 월급 받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닐 때는 내가 회사인 거야 사실은. 내 스스로가 회사인 거지.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욕 많이 하잖아요. 아 저도 뭐 회사 때문에 욕 많이 하는데 회사 욕하는 건 사실 내 스스로 욕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 구성원이 회사거든. 어떤 대학생인 것 같아 내 기억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그 커피 들고 후배랑 커피 들고 점심 먹고 좀 걸어가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야 진짜 저렇게 목걸이 저렇게 대기업 목걸이 메고 사원증 메고 얼마나 저렇게 웃으면 즐겁게 다니는지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거 나 진짜 들은 거야. 근데 왜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커피 들면서 웃는 줄 알아요? 그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밖에 나와서 바람 쐬서 좋은 거라고. 직장 다녀서 온 게 아니라 바람 쐬서 좋은 거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불쌍하게 갇혀있는 직장인을 보면서 물론 직장 들어가고 싶지. 그거 뭐랑 비슷하냐면 아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면은 좋죠. 근데 대학교 4학년 되면 취업하고 해야 되지. 근데 계속 끊임없이 삶은 계속 새로운 숙제가 나오는데 그 숙제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니까 마냥 좋아 보이는 거다. 그치. 채플린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이란 거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그럼 대기업 안에서 막 육아휴직이나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요즘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비슷한데 들어갈 수 있으면 대기업 들어가라고 하는 게 대기업은 법을 웬만하면 준수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인 휴가 쓰고 육아휴직 하는 거는 요즘에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아니 근데 보통 그냥 저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하냐면 대기업에 다니다 나오면 무언가 좀 자리가 보장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어떤 정관 예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거의 그게 왜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회사도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회사 계열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두면 자회사 같은 데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회사가 막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회사에서 뭐 부장하거나 임원하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무슨 중소기업에 뭐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회사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웬만한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왜냐면 나가는 사람도 많고 자리도 없고 이게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08, 9년 그러니까 최근 경기가 안 좋으면은 회사 들어갈 때 또 하나 좀 염두에 둘 게 있는데 들어가는 회사가 라이징 기업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라이징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약간 왜 웃지?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떠오르는 기업이 좋아. 그러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카카오톡. 그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네. 카카오 그룹 전체 매출이 2조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날이 성장하고 있죠. 그 나날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올라갈 자리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웬만한 대기업 가는 건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크는 업종,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업마다 월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반도체가 잘 됐다 잠깐 좀 어려운데 앞으로 반도체가 잘 될지, ICT가 잘 될지, 뭐 건설이 잘 될지, 아니면 자동차가 잘 될지, 화학이 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큰 회사에 들어갈수록 자리가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성장에 멈춘 회사 들어가면은 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안 나가. 그 업종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많이 유의할 점이죠. 사실 회사 알아볼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친한 선배 한 2명? 친한 후배 2명 정도 동기는 또 친하면 좋은데 동기는 약간 또 올라가면서 약간 여러 가지 좀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아주 친해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친한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친한 사람이랑 하면 근데 같은 팀 말고 옛날에
같은 팀이었거나 아니면 같은 회사인데 같은 실이나 본부지만 같은 팀 아닌 사람을 치는 게 좋아. 같이 일을 하면 직접적으로 일하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회사에서 겪은 일은 밖에 사람한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거나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얘기 못해.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내가 가서 야 오늘 갔더니 저기 김 부장 되게 거지 같은 놈인데 오늘 이런 일은 있었어. 그리고 내 옆에 있던 과장이 이런 거지 같은 말 하던데 이러면 듣고 아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이러고 땡이지. 걔가 누군지 모르잖아.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이 풍성해지죠. 좋든 나쁘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어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의견 한번 내보세요. 이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왜 안 내냐? 근데 의견 내면 내가 할 확률이 높거든. 왜냐면 뭐 좋은 사업 아이디어 있어? 딱 해서 저는 지금 일본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잘 돼가지고 이거 좋은데 그럼 야 좋네 한번 해봐. 지금 나 의견 냈는데 심지어 일도 해? 혼자 독박 쓴 경우가 많지.